가지고 중국 정신을 정리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1912년에 신해혁명에 의해서 중국을 건설했던 중국의 국부 아버지 선문 선생의 사상이 다시 말하면 천하위공이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시고 그 문제를 갖고 우진육포 범대수 교수를 비롯한 당신 후배 학자들 모아놓고 이 정신이 바로 중국을 통합해갖고 그 정신 밑에서 모택동이하고 장개석이가 안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낙천하 우천하 한 정신 갖고 천하를 자기 것으로 보는 마음이다. 선문 선생의 사상에 의해서 중국이 안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 갈려고 지금 대만하고 갈려고 발광을 난리하고 있다만 그 대목을 설명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시 말해 중국 정신 통합시키는 우천하 낙천하 하는 정신을 정리해갖고 주장한 양반은 범중엄이고 범중엄 사상을 기초로 해갖고 체계화해갖고 중국 공동체와 이론을 만든 사람은 선문이다. 선문에 의해서 오른쪽 왼쪽 다시 말하면 국부와 공산당 두 개가 원수가 되어갖고 싸울 것 같은 것은 그 두는 형제니까 갈라서 안 돼.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결국은 모택동이하고 장개석이가 안 갈라지게 되어갖고 오늘날까지 중국은 오만 가지 방법으로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음모에도 불구하고 안 갈리게 되었던 것인데 오늘날 와서는 또 다시 대만을 이간시켜갖고 지금 떨어졌다가 하려고 그 다음 또 홍콩 떨어졌다가 하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수없이 많은 국제정치적인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서 갈라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사상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서 말하면 31페이지 밑에 줄에 나오는 대로 범중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하를 하나로 보는 마음이다. 제 밑에 봐보시죠. 범중엄은 송조 명신이고 이 걸출적인 정치가와 문학가이고 그 사람 그 다음 줄에 선천하지 우로 이우하고 그 다음에 천하지 우가 다 걱정이 풀리면 그 다음에 후 천하지 낙으로 이낙한다. 천하지 우를 세상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정신이다. 그래서 설명한 대목에 있어서 바로 범중엄 선생은 천하를 즐기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천하를 걱정해서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앞에 그 첫째 문장 보십시오. 이 심우 천하자는 명수청사 그 첫째 줄 보십시오. 제성왕이 제설궁이에 그 눈속에 천원 이 움막 속에서 있으면서도 이 쾌락이 무비해서 그 눈속에 들판에서 고기 잡아먹고 술 먹고 즐기니까 그 즐거움기가 끝이 없어. 그것만 알 뿐이지. 각국이 낙이천하 우지천하 세상 걱정하는 일과 걱정한 것이 풀어졌을 때 천하를 즐거운 것 천하의 낙과 천하의 우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은 제선왕이 모르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하의 낙과 천하의 우는 하나라. 그것을 알아라. 그 얘기를 맹자님께서 다시 제선왕한테다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합쳐서 천하의 즐거움 세상이 번영해갖고 이랬으면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단체로 즐거운 것만 성공한 것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공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백성들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가 가야 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범중엄 선생 사상 제일 큰 핵심은 31페이지 밑에 줄에 있는 대로 선천하지 우를 자기의 근심으로 삼고 세상 걱정을 자기 근심으로 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제일 마음이지. 천하의 즐거움 성공한 거 갖고 전쟁 이거 승리한 거 갖고 도쳐갖고 예를 들면 세계 월드컵에서 금메달 딴 거 갖고 즐거운 거 그것을 의심으로 한 1등으로 삼는 사고방식은 틀렸다고 말입니다. 그 대목을 오늘날에 와서 가장 중요시하는 선천하지 우로서 우를 삼고 그 다음에 후천하지 낙으로서 낙을 참는다. 그 뜻을 꼭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내가 다시 잔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앞에 있는 문장 일반 원전 문장들은 교과서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해석편을 통해서 나와져 있는 이 샤서 노란 가구에 있는 책만큼
좋은 책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반드시 저는 꼭 다시 맹자 들어갈 때마다 이 대목을 또 읽고 해갖고 정말 이 대목에 제가 한 10번 읽었습니다만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31페이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천하사를 걱정한 다음에 그것은 천하를 자기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실은 말하자면 맹자 교과서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풀어서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증음적 사상 내지 대동사상과 결합시켜가지고 해석해 나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상교 공부한다고 다니면서 한번 공부가 된 사람들 실제 말 한국에 있어서 지금까지 조선조 유학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깊은 입장을 파고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해야 할 진도가 시간이 많이 가봤습니다. 32페이지부터서 시작해서 오늘은 오늘대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좀 해가고자 합니다. 자, 문단마다 제가 한번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해석해 나가본 식으로 이 여민공냉난인 제시왕도다 하는 제목이 문장의 번호로 보자면 제2장 5절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번호를 쓴다면 2-5로 번호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은 그 원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원전에서부터 제 선왕이 그래갖고 하나 둘셋 7줄까지가 제1문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7줄 다음 붙어서 왕왈 붙어서 그 주석 앞에까지 6째 줄 이것도 제2문단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석은 앞에 있는 원전을 쉽게 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문단을 읽고 그 다음에 설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단을 읽고 설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은 시간 좀 맥혀서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민공냉난이 그 다음에 점을 찍으죠. 여민공냉난이라야 제시왕도다. 난 다음에다 점을 찍으면 백성과 더불어서 추위를 같이 하고 온화함을 같이 느끼는 것. 추위는 아까 말하자면 편안을 걱정하는 것이고 나는 편안한 난자는 따뜻한 난자는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한 것이 됩니다. 백성과 더불어서 냉난을 같이 하였을 때에 제시왕도다. 제는 제주제자 되지만 비로소 제자입니다. 제라야 비로소 이것을 왕노릇하는 지도자 노릇하는 임금 노릇하는 공동체의 대표자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전을 읽겠습니다. 제선왕이 문왈 인계위 회명당이라 하니 회저니까 이호니까 맹자대왈 하시되 부명당자는 왕자지당야니 왕이 욕행왕정이면 즉 물회지입니다. 왕이 왈 왕정을 가등문여니까 대왈은 맹자님 말씀이죠. 맹자 대왈 석자에 문왕지 치기야에 경자가 구일하고 사자는 세녹하고 관시는 기이구증하고 그 다음에 택량은 무금하고 죄인은 불도하였나니. 대목을 다시 필편상 말씀을 드리자면
석자에 문왕이 치지야에 경자는 구일하고 거기다가 편상 경자 끼게 돼. 경자 앞에다가 일본어 경자 거기다 일자를 안 썼죠. 경자는 구일하고 사자는 세록하고 사자는 선비사자니까 봉사가 사자니까 거기다가 2번 쓰시고 관시는 기이부징하고 관시 앞에 3번 쓰고 생량은 무금하고 생량은 4번 쓰고 죄인은 불도이다. 죄인 앞에 5번 쓰고 여기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노이 무처왈환이요 노이 무구왈과요 노이 무자왈독이요 유이 무구왈고이니 차사자는 천하지 국민요 이 무고자리라. 문왕이 발정시인하시고 필선 사자 하시니 시운하되 가이 부인이나 애차겸독이라. 여기까지로 해서 제1문단은 끝내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왕이 해야 할 일 근본 체제는 무엇이냐? 백성들을 살피는 것이다. 그럼 왕이 정치하고 있는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왕이 정치하고 있는 명당 자리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로, 백성 다스리는 자리는 그것이 명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많으면 백성들한테 폐가 되니까 사람들은 없애버려라, 명당 헐어버려라 라고 막 그래야 백성들과 염이동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선왕이 맹자님한테 묻는 말이 인계위아 회명당, 명당자리 장식만 잘 사는 집으로 권력 가진 사람 집으로 사는 것이 명당이니까, 명당이 근사하게 지어지는 것은 좋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명당 허물어 봅시다 라고 해서 모두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회명당, 정치하는 집 명당을 허물어 버려라고 말들 하는데, 회저니까 이호니까 허물어 버릴까요? 아니면 이 그대로 이는 똑같이 말이에요. 그대로 둘까요? 라고 맹자님한테다가 제 선왕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님이 대화를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부명당자 대체로 명당, 밝은 집 사람들 모이는 집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지당냐, 임금이 정치하는 곳, 임금이 정치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것이다. 왕자가 머물러 있는 집이다. 정치하는 집인데, 왕이 욕행왕정하면 임금께서 만약에 왕다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 왕정은 뭐냐? 그러면 아까 했던 왕도 사상을 말하는 거죠. 왕도에 따른 왕정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즉 물회지이라, 회지라면 그것을 허물어 버린다면 절대로 허물어 버릴 수는 없겠죠. 그 자리가 있어야 왕이 왕다운 정치, 왕도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다운 왕도 정치를 하려면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되겠죠 라고 맹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선왕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왕이 왕다운 정치를 한다고는 왕도 정치, 왕정이라고요. 가등문이, 왕정이 무엇인지를 가등문이 설명을 해주시면 한번 제가 왕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인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선왕은 왕정이 아니라 왕하고 하면 앞에 얘기했던 대로 저 들판에 눈온 집에 멋진 지쳐놓고 보니까 거기서 고기 먹고 즐기고 앉았으니까 세상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 들판에다가 설궁 지어놓고 나면 즐거운 것만 알지, 그 속에 저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얼마나 떤지 먹고 산지 즐거운지를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대목을 설명을 하고 앞에서 백성들하고 즐거움과 걱정을 같이 해야만이 천하의 그 이름이 남는다는 얘기를 이 앞에 설명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왈 맹자님께서 왕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제선왕한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석자에 문왕지치기야에 그럼 옛날에 문왕이 기나라 깃땅에서 깃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다스릴 때에 있어서의 왕정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한테 어떻게 봉사하느냐 뜯어내냐 문제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다스릴 때에 백성들은 어쩌냐 그러면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사니까 경작을 얻겠죠. 그러니까 문왕이 다스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 농자천하를 보니까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 때 경자는 농사 짓는 사람들 백성들은 9일 전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지기들끼리 나눠 먹고 나머지 9일 9분지 1을 나라에다가 바친다 하는 말을 그래서 9일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9일자는 그 칠판 여기서 쓸 수가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셈정자를 쓰면 셈정자를 써 그 거기다가 껍데기를 입히면 이것이 뭐예요? 안에다가 전체가 들어있는 큰 울타리 안에다가 셈정자를 쓰면 땅이 9개로 갈라지겠죠. 그 땅을 9개로 갈라갖고 가운데에 있는 놈은 8사람들이 열심히 함께 농사 지어갖고 그놈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각자가 즐겨 먹는다. 그것이 당시에 있어서 문왕에 있어서 정전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있어서는 8개의 사람이 한 단위를 이루어서 9가지 나라를 합쳐갖고 9개가 되어갖고 9개의 9분지 1을 띄어서 8사람들이 협력해서 농사 지어갖고 나라에다 바치고 그 전 나라에 있어서 9분지 1, 9분지 1씩 띄었던 그놈을 다 모아갖고 먹는 것이 왕이란다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지기들끼리 남은 놈은 다 지그 몫으로 해서 8분지 1씩을 지기들이 각자 나눠 먹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여기서 정전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전법 관련된 경자 바깥 경자를 보자면 거기도 쓰레기를 할 수 있는 챙기를자 앞에다가 셈정자 있죠. 이 셈정자가 다시 말하자면 껍데기만 씌우면 그것이 8칸으로 9칸으로 나눠가지고 구분해갖고 가운데는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것은 지기들끼리 나눠먹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는 9일 9사람이 함께 경작해가지고 이를 띄어서 나라에다 바치고 나머지 8은 지기들끼리 나눠먹는다 한 말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경자구일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자, 사자는 세로입니다. 사는 봉사할 사자는 다시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행정한다는 공무원이란 말이죠. 공무를 담당하는 자는 세로 대대로 세자는 대대로 그 말이다. 부모 그때서부터 벼슬하면 그놈을 자손한테 남겨줘갖고 대대로 녹을 받아 먹었다 그 말이다. 백성들은 지가 농사 지어갖고 협력해서 나라에 바치고 지어먹고 이미 나라로부터서 벼슬을 한 사람들은 지가 할아버지 때를 대를 이어서 그 세록을 우때부터 받았던 녹을 나라로부터 받아 먹는다 그 말이다. 그것이 두 번째의 정치 이론이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 명당이라고 할 때에 있어서 다시 왕도 정치에 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관시, 관은 세금 받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관자는 뭐냐면 감독을 관자입니다.
관청관자죠. 그래서 만약에 관시 시정을 관리할 때에 있어서는 기이부증하고 그 시 관리에서는 땅 측량하고 몇 층이고 한 것들을 보는 기자는 여기 말씀안에다가 이 여러 기자 하는 것은 숫자를 센다 그 말이에요. 세고 조사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몇 층이냐 몇 평이냐 인구 몇 명이냐 이게 식구들 늘었냐 안 늘었냐 조사를 하러 다니기는 하되 조사만 해갖고 장부를 정리할 뿐이지 앞으로 그놈 갖고 그 뜯어내는 불징 진짜는 두인변에다가 바른 정자는 정복을 정자도 되지만은 여기 세금 받는 진짜입니다. 세금 뜯어가지는 않고 시에서는 하지만 여기서는 관시라고 할 때 시자는 뭐냐 하면 저자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자는 시장이죠. 시장에 무덤 놓고서 장사하러 오면 누가 하냐 목록을 작성해갖고 장사한 사람들 명의를 작성은 해놓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세금 뜯어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금 언제 뜯어가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수입이 생길 때든지 연말에 따든지 하겠죠. 다시 말하자면 시장은 감독은 하지만은 세금 뜯어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고대의 시장 체제는 백성들한테 수탈해가는 체제가 아니라 지들끼리 물물 교환하는 체제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사는 하지만은 살피기는 하지만은 뜯어가지는 않았다 하는 말은 당시 고대 시장 뭐요? 세금 뜯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그들끼리 물물 교환한 것이 시장이었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저자가 선다 하는 시장이 선다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들이 물건 갖고 와서 거기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팔고 그 대목을 그래서 3번을 썼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택양이라고 하는 택은 모택자입니다. 택양 그 다시 말하는 웅댕이 우물들이요. 물이 괴하 있는 곳에는 그 택은 물이 괴하 있는 것이고 양은 물이 흘러가다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 택양에는 누구든지 택양에 가서 고기 잡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못을 한다거나 웅댕이 돌아가는 여울, 양산 여울장대 여울 쪽에 있어서는 불금 누구든지 고기 잡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그냥 글자만 가지고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기는 무노라고 했다. 노는 중국 발음은 누라고 발음을 합니다만은 죄기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권업만 된다가 벌을 주지 연좌제로 해서 각시 새끼들 부모까지 불러다가 벌 주는 짓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인은 불누다. 누란 말은 엮어 가지고 벌을 받는 것이 없었다. 한다면 연좌제 특별히 신분적 관계 있는 사람한테다가 벌을 확대시키는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짧지만 이 속에서 바로 말하자면 문화의 통치 이론이 2차적인 입장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 문화에 관한 문제는 조세와 관련된 전체의 시정에 관한 틀을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의 문화의 정치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는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이, 무처, 왈, 환이요. 늙어가지고도 자기 짝꿍 안 사람이 없을 때 호래비를 말하자면 환이라고 한다. 환 보십시오. 고기 어자에다가 뭐라고 써있죠. 도로 한자예요. 그 한자 여기 도로 한자는 뭐냐? 고기를 혼자 구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래비가 먹을 사람도 없고 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늙은 호래비가 고기 잡아갖고 혼자 구워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호래비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이, 무 나이가 있으면서도 서방이 없는 사람보다가 과부라고 한다. 호름씨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시가 없는 사람은 호래비라고 하고 서방이 없는 사람은 호름씨라고 한다. 그리고 노이, 무자 늙어갖고도 자식 새끼들이 없을 때 외톨이여. 형제가 없고
아무 집안 심지어는 가족도 없어. 그럴 때보다 토끼라고 하면 외톨이라는 뜻으로 봅시다. 그리고 유이 무부활 고 어려서 도와줄 수 있는 애비가 없는 사람을 어미야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당신 애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를 계승해 왔기 때문에 애비가 없는 어린 자식을 뭐라고 하냐면 고아라고 한다. 이 고아는 어린 외톨이입니다. 앞에 있는 독은 늙은 외톨이입니다. 이와 같이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차사자 이 네 사람이야말로 천하지 국민 천하의 가장 궁할 궁자는 외로울 궁자도 되고 슬프다는 뜻도 되고 궁색에다가 힘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힘이 빠진 사람이기도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국민이고 그래서 무고자 누구한테도 외로움을 고는 호소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나 좀 도와주시오 호소해봤자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환과 고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상 정치 백성들에 관한 제일 근본적인 자애로운 은혜를 지을 것은 환과 고독, 호래비, 과부, 가족 없는 사람 외톨이, 부모 없는 어린 외톨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환과 고독 도운 것이야말로 세상 화합의 기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왕이 발정시인 문왕께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늘 세상 백성 도운 것이 이죠. 백성 돕는 것을 시행하면서는 반드시 필선사 사자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사람들은 외톨이 불쌍한 사람, 의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생각해보면 이 내용이 환과 고독, 의지 없는 네 사람 돕는 것이야말로 적어도 사회를 결속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쩌냐? 환과 고독 문제는 전부 없습니다. 전부 개인 문제로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는 바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 사자를 먼저 생각해서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앞에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시 왕도다 그 말입니다. 그 왕도는 왜 그냥 네 사람 네 가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단 말 다른 말하면 네 사람 왜 도와줘야 하냐? 이 사람들은 추위에 떨거나 얼었다가 녹아지면 따뜻해진 게 오거나 이 사람들하고 백성들하고 공난을 추위와 따뜻한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왕도다 하는 뜻입니다. 이 제목이 여민 백성들과 더불어서 추위와 따뜻함을 같이 했을 때 비로소 왕도가 실현된 것이다. 맹자의 교과서에 이 제목으로 붙어있는 거 아닙니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이 다른 뜻하고 달리 훨씬 더 효과적인 교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중요 문제는 왕도는 무엇이냐? 불쌍한 백성들을 품는 지도자의 도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인주의 내지 자본주의 체제는 이와 같은 왕도, 냉난을 포용하는 공동체 정신에 기초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자면 자기 집단 이익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체제에 인정하면서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에서 설명하시기를 가히 부인 가히 그래도 가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답니다. 그래도 지금 양이나 있는 사람이는 부자 지금 있는 사람은 가히 부인 부자인 사람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대. 차는 경독이다. 참으로 슬픈 것은 경독. 아까 얘기했던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운 사람들, 이 외로운 네 가지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맹자가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여민동락 혹은 왕도정치의 기본 방향을 짧지만은 이 속에서 개인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슬픈 사람들 돕지 않고 무슨 놈의 정치한다고 자빠졌냐? 올림픽 해갖고 뭐 날라리 한다고 해갖고 시민대회 건다고 해갖고 뭐니 있냐? 그게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서 오늘날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자면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 방향하고는 근본적으로 전부 다른 점을 맹자님이 내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랍니다. 왕왈 선제은호여. 왈 선제은호여 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왈은 맹자왈입니다. 맹자께서 왕이 여선지면 즉 하위 불위라. 여기 보기 짧지만 얼른 아시겠죠. 참 옳은 말이요. 정말로 그래갖고만 보고 말로 한 개선하여 한 것을 듣고 맹자가 쓴 말씀이 왈. 왕께서 여선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좋다 좋다고 하지 말고 즉 하위 불행 그대로 실천해란 말이요. 말로만 좋다 좋다 하지 말고 실천해란 말이요. 이상국가 맨다고 던지지 말고 실천해란 말이요. 그 말은 바로 앞에 얘기한 대목으로 왕도에 관한 것을 쉬지 말고 바로바로 시작하자는 율곡선생의 경몽록에서 나오는 공부는 바로바로 시작해야 한다. 좋은 정치 바로바로 시작해야 한다. 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왜 바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왕은 변명을 합니다. 왕왈 과인은 유질이라 예, 과인 호화입니다. 유질이라 호화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화 병핑계에 대고 재산 모으는 것만 우선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게 욕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대활 맹자께서 말씀합니다. 석자에 공유가 호화하였는데 시운하되 내적 내창하고 내과하고 후량하고 우탁하고 우낭하니 사집 용광하고 궁시사장하고 간과하고 척양하였다. 원방 개행이로다. 거자는 유적창하고 행자는 유관왕야이 연후에 가히 원방 개행하니 왕이 여호화하고 여백성 동치하면 우왕이 하유니까. 이 속에서는 왕이 좀 더 마음을 넓혀서 지금은 바로 못 도운다 하지만은 똑같은 마음으로 백성 돕는 마음을 시행하십시오 하시라고 좀 돌려서 맹자는 처음 한번 치고 안 되면 던져서 또 얘기를 합니다. 왕왈 맹자 여기 제선왕이 한 말입니다. 선제은호여 환과 고독 불쌍한 백성들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고 백성들한테는 9분지 1만 뜯어내고 나머지 9분지 8은 백성들이 치킨 나눠 먹으라고 하고 또 나라 다스렸던 사람한테 세상에서 녹을 주고 국가는 감독만 하면서 장에서 시장에서 지기들끼리 장사하되 이제 그놈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들판에서는 마음대로 고기 잡고 그리고 잘못한 놈 있으면 그놈만 쳐버리지 떼지어갖고 새끼들한테 부모한테 친이가 친척들한테 벌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옛날에 뭐죠? 삼족을 멸한다든지 구족을 멸한다든지 연좌제 같은 것이 옛날 구법에는 옥포의 법이 없었단 말인가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법이 있다. 그 말 듣고 참 선제 언어와 듣기에 참 좋습니다. 참 들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왕이 여선지 이철 여선지
선한 것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임금께서 이렇게 좋은 정치를 하게 정치가 좋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즉 하위 불행 좋게 선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바로 실천하면 될 것인데 왜 말로만 실천하고 않고 좋다고 합니까? 그래서 하위 불행 왜 실천은 않고 좋다 좋다 말만 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하신 말씀이 그 왕이 한 말이 예 나도 해보고 싶지만은 내가 지금 병이 있어서 마음이 떨려갖고 이것을 당차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체력도 없고 그 유치라만 체력이 없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체력이 약하니까 만약에 대비해서는 백성백에 살려면 물건을 재산과 돈을 모아놔야 할 거 아니오. 그 만약의 경우에 위험할 때 쓰려고 재산 모으는 것에만 내가 관심을 우선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석자에 공유라고 한 분은 아까 말하자면 옛날에 이 주나라의 우대에 있어서 이 우계 할아버지들 어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우대에 공유는 이 개화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공유가 누구냐 보자면 여기 주석을 보면 공유는 주나라의 주조 그 조기수령 주나라의 옛날 조상들 우대에 있어서의 수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고공담보를 비롯해서 우직을 비롯해서 그 대를 커갖고 그 크게 퍼진 것이 주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주나라를 이루게 된 그 우대 어른들 시조 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조였던 고공담보의 손자였던 이 공유는 몸이 약해갖고 재산 모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예 공유는 재산 모으기 좋아하는 놈이래 한 소리를 시전에다 썼는데 왜 재산 모으기를 좋아했냐? 지 혼자 배때기 채우려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오랑캐를 한다거나 야만인들이 쳐들어올 경우에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좋아했던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시에서 말하기를 내는 곧 내자니까 왜 모으냐 그저 모아둬야 하는 것이고 내는 곧 내자니까 노적이란 말은 내적이란 말은 모아놔야 하는 것이고 또 어디다 모아놓고 보면 썩을 줄 모르니까 또 집을 지어갖고 쟁여놓고 모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적으로서 들판에다가 모아놓은 것이 적이고 집을 지어갖고 하나 창고에 정해놓은 것이 창이고 그 다음에 내과 혹시 놔두면 썩을까 싶으니까 그것을 쪄갖고 삶아갖고 말려가지고 깡깡해지면 마른 밥은 뭐예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과한 말은 뭐냐면 마른 곡식이고 그냥 말은 아니야. 쪄갖고 말려는 곡식이고 그 다음에 후량은 과에다가 쪄는 곡식에다가 후량 말른 곡식들 말려놓은 양식들 전쟁 때 언제 물 붓고 끓여볼 시간이 없으니까 입으로 오물오물 먹어가면서 하는 것이 후량입니다. 그리고 후량을 어디다 놔두냐 창고에다 놔두고 그럴 때 언제든지 준비를 해둬야 한다. 그것이 준비해 놓은 것이 뭐냐 쪄서 만드는 곡식들은 작은 차대기에다가 모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낭은 앞에 뒤에 터져갖고 그놈을 양쪽에 부숴갖고 잼겨갖고 짊어지고 있는 것이 낭입니다. 그러니까 차대기 작은 차구에 작은 차도에다 넣은 것은 거기 있는 탁이고 그 다음에 길고 양쪽 주둥아리가 양쪽에 터져 있어갖고 무게 묶어버리는 것은 낭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탁과 낭에다가 평상시에 만약에 대비해서 전쟁 쳐들어오면 갖고 피난되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탁과 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집 용광 평상시에 생각해서 모아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용광 뭐요?
필요할 때 빛나게 용광이라면 생생나게 써먹도록 하기 위해서 사지 평상시에 모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모아놓은 것이 곡식 모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궁시하고 궁시 활과 화살을, 그 다음에 사장, 이것 활과 화살도 장은 땡겨놓은 장자니까 준비해놓란 말이죠. 감춰놓고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곡식을 준비해놓고 무기도 준비해놓고, 무기도 전쟁 멀리서 오면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화살과 활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간자는 뭐냐 하면 방패 간자입니다. 가자는 창과 칼과 그렇게 두 가지로 씁니다. 그러니까 개인 무기를 간과라고 하대요. 그리고 개인적인 작은 무기고, 그 다음에 척양이라고 하는 척은 작은 한 손에 잡고 다니는 도끼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도끼를 척이라고 하고, 여기 양이라고 하는 긴 도끼입니다. 자, 갖고 크게 두 손을 잡고 치는 것을 여기 말하면 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곡식을 모아놓고 활과 화살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방패와 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손도끼, 큰 도끼를 준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오랑캐란다가 야만들과 다른 민족과 싸울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났을 때 방어를 준비하다 보면은 원은 이게 곧 그래서 말하면 앞에와 뒤를 문장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원방 이게 이하여서 비로소 방자는, 아까 방자는 비로소 방자 개행, 그러고 나서 개자는 알게 깨닫게 합니다. 알고 목표를 정해 갖고 방향을 정해서 공격해 나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원방 개행이라면 싸움으로 나가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까지는 뭐냐면, 이제 곡식 준비하고 무기 준비한 것은 전쟁 준비한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왕이 곡식 준비한 거 갖고 얘기한 것은 네 혼자 배때기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바꾸어서 설명하니라고 굉장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고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거자는 유적창하고, 그 고장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창고를 두어 가지고 적창 곡식들을 쌓아놓게 된 것이고, 행자 돌아다니는 사람은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들은 유과낭야, 그리고 마른 쌀, 밥상, 예를 들면 꼬두밥 말린 것들을 차대기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묶어갖고 등걸다 짊어지게 된 것이에요. 등걸다 짊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싸먹다가 그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짊어지고 댕기고 창고에 놔두고, 그리고 나서 약식 곡식 준비해놓고 보니까 연후에 가히 원방 개행하고, 그러고 나니 이제는 원방 비로소 개행, 적을 인식하고 싸울 준비를 하러 나가는 것이다. 개행이란 쌈싸우러 나가는 것이다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쌈싸우러 나가게 된 것이, 왕이 여호하면 임금도 이와 같이 장차에 적이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곡식 모아놓기를 이와 같이 준비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백성 동지, 백성들도 그뿐 따라가고 만약 전쟁 터질 때 싸울 준비를, 양식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왕은 우왕의 하유, 유자는 뭐냐,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 평상시에 준비해 놓은 것은 뭐냐, 못된 놈들이 오랑캐가 쳐들어올 경우에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국력 동원을 준비 체제를 갖춘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다 보면은 6.25 때 일이 생각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6.25 때는 반드시 고구마, 감자 쪄갖고 말립니다.
그것도 그냥 튀겨 만드니까 고구마를 쪄갖고 얇게 썰어갖고 말린다. 저건 그리고 밥도 깜박 같은 것만 먹고 쪄갖고 말린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전쟁터가 도시에 일어나면 안 되면 피랑 가려면 전부 꼭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감자 고구마 쪄서 말린 거 깡깡한 거 그럼 뭐 먹어. 그러면 이제 입에다 우물우물하다가 물에다 담가놨다가 먹으면 그것이 밥 되지 먹죠. 그때 제목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진도가 너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이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설명하기로 하고 5분만 쉬십시다. 차량 가지고 계십니까? 차요, 차. 얼마 알려주세요. 자동차. 왜? 보고 싶어? 왜? 공연이 갈게. 내가 못하게 어이, 어이. 안 줬어요. 안 줬어. 예. 안 나가졌어. 알았어. 예. 그때 나가시다고 했어. 예. 말은 드리는데 안 나가졌어.